오염수 해양 방류는 과거 일본이 전쟁 범죄로 끼친 피해를 넘어서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도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는 해양을 관리하는 국제 규정이 미비했던 시기에 벌어진 단순 폐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해양은 지구촌의 환경과 지구인의 건강 그리고 경제와 산업에 직결되는 인류가 공동으로 누리고 지켜야 할 터전입니다.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자 1975년 발효된 런던 협약은 1996년에 모든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강화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참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하도록 만들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93년 발생한 러시아의 동해 핵 폐기물 폐기에 대해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공동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대응 행위를 기억해야 하고 런던 협약에 가입 국가로서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선진 모범국가로서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지구촌 전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각이 되어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어서 다들 바쁘시고 또 이렇게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시민단체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양희원용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님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환경운동연합의 김호철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바쁘신 일정에서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앞서드리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른,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희원영, 양상자, 이용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행사단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에 나서주신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약 2년 후부터 약 3, 40년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물로 희석시켜 방출하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의 72%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지만 이는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바다에 버려진 방사성 오염수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과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바다에 축적된 우리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죠.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가 더 힘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와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사회 단체들과 뜻을 모아 생명의 터전을 지키고 바다를 구호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노빌 어린이의 목소리를 좀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어렸어요. 고작 8살. 봄이 왔어요. 땅에서 풀이 자랐어요. 초록색 풀, 사과나무에 꽃이 폈어요. 벚꽃 냄새가 났어요. 조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물고기를 확인해보러 뛰어갔어요. 잉어한테 머리랑 꼬리랑 똑같이 있어? 꼬치고기는 찌르레기도 있는지 봤어요. 찌르레기 날라왔어? 새끼 나올 수 있어? 애들끼리 할 일이 많아졌어요. 다 확인하러 다녔어요. 부디 우리 그리고 세계의 어린이들이 불안하고 할 일이 많은 세상으로 향해 나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바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김호철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이쪽이 편하시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동숙입니다. 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과거 일본이 전쟁 범죄로 끼친 피해를 넘어서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도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는 해양을 관리하는 국제 규정이 미비했던 시기에 벌어진 단순 폐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해양은 지구촌의 환경과 지구인의 건강 그리고 경제와 산업에 직결되는 인류가 공동으로 누리고 지켜야 할 터전입니다.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자 1975년 발효된 런던 협약은 1996년에 모든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강화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참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하도록 만들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93년 발생한 러시아의 동해 핵 폐기물 폐기에 대해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공동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대응 행위를 기억해야 하고 런던 협약에 가입 국가로서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선진 모범국가로서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지구촌 전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사회연대회의, 흥사단, 환경회의, 평화통일 시민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특히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랑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해왔던 이장희 대표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회 역시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 해결 절차 등 가능한 국제법적 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양 환경 영향을 검증하는 과학적 데이터 구축을 비롯하여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악영향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 연대와 지지발을 힘차게 해주신 양경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일본에 계신 관련 전문가분과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법 관련 전문가분들하고도 모셔서 같이 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제법, 특히 해양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 조치를 비롯해서 고난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과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 소송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뭐 일본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전히 저는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관련 전문가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미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없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아직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는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과연 올림픽이 개최가 가능할 거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피포지 68개국의 정상들이 같이 참여하는 피포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동선언문 안에 해양 오염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해양 오염을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힘쓰겠다. 이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겼거든요. 저는 이것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는 것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오염수를 어쩔 수 없이 방류하게 된다고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비용이 가장 싸다는 이유로 30년에 걸쳐서 무려 30년에 걸쳐서 방사성 오염수를 실제로 바다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농도라는 이유만으로 농도라는 근거를 가지고 희석해서 내보내면 된다. 이런 안일한 판단이 저는 68개국 정상이 참여한 피포지 회의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그 발제를 맡아주신 이장희 대표님 그리고 환경노동연합의 안재웅 국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불의생명이죠 교육활동센터에서 오신 분과 그리고 김영철 한국 전국 연안어협의회에서 오셨네요. 일본의 어민들하고도 저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김영철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한국 대학 진보연합의 조환정은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말 선도적인 투쟁 통해서 저희 정치인들 정신 좀 번쩍들게 하시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출범을 한 것 같은데요. 지재준 집행위원장님이신가요? 네. 오늘 토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현영 위원님은 지난 5월 6일에도 이 이룸센터에서 국회 토론회를 또 주최하기로 하셨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현영 위원님도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 총 7분이 공동 주최를 하셨는데 오늘 3분이 참석 의사를 밝히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용선 의원님이 지금 다른 일정으로 좀 참여가 아직 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발제자 토론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다 나오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다 좀 오셔서 같이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방류를 반드시 저지하자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하고 끝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가 이제 발제와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과정을 맡아주실 분은요, 환경동 연합의 김춘희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김춘희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환경연합 김춘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가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회 발표는 두 분 발제자가 각각 15분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네 분 토론자들이 각 5분 토론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들은 저희가 먼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두 분은 그리고 두 분 발표가 끝나면 그다음에 단상에서 네 분의 토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Q&A 수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 발표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국제법 내용으로 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평화통일시민연대의 이장희 대표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축하드리죠. 신박하시죠. 그리고 이런 환경, 특히 기후, 에너지, 특히 이런 반핵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또 전문가로 뛰시는 분이 계신데 환경농연합 주연은 조기 안진 국장입니다. 그 이장희 교수님도 15분 그리고 안진 국장도 15분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이 10시 50분이니까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이장희 대표님께서는 한 11시 5분까지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두 분 의원님과 또 시민단체 대표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양경수 의원님과 양원 의원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셨고 이런 그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정말 강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국제법 학자로서 제가 평소 생각하고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주로 법적인 문제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 2번은 제외하고 국제법적인 쟁점이 주로 뭐가 되느냐. 다음은 UN 해양법에 위반이 됐다는데 어떤 해양법의 규정을 위반했느냐. 위반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국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제법상의 국가가 책임을 지는 데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은 국가 기관이 해야 됩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요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국제법을 위반했느냐?
이미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가 있었고 많은 또 선행 연구가도 있었겠지만 유엔 국제해양법을 위반했다. 특히 유엔 해양법의 제12부의 192조에서 그다음요. 예. 유엔 해양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우선 쟁점별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유엔 해양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국제환경법 위반법상 각 국가는 자국 내에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상대방 국가에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는 국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제 책임은 과실 책임을 넘어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특히 환경 문제는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상대방 국가나 해양이나 공기에 대기에 오염을 주었을 때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반 국제법상의 각 국가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 타격을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의 환경 피해를 일으킨 경우 국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좀 전에 국제 책임, 국가 책임이 혼돈이 되는데 주권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국가 책임이라 하기도 하고 국제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국제 책임을 지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에 불가능할 때는 satisfaction, 만족. 상대방 국가에게 명예를 회복하면 사과를 해야 돼. 범죄에 그럴 만한 행위를 했다 하면 국내법을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돼. 어떻든 간에 국가 책임을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는 방사능 오염에도 적립니다. 환경 중에도 방사능은 더욱더 책임의 의무가 많습니다. 특히 해활동은 국경을 넘는 환경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해양에 방류를 했으니까 유엔 해양법 위반을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이 해양법의 가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에 192조, 193조의 해양 환경의 보존, 보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구체적 위반으로서는 좀 더 들어가면 해양 오염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196조는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를 해서 인권 국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주의 의무 원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얘기할 사전 방지 의무 원칙과 달라 precaution principle은 환경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만 있어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경 책임의 국제 책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의 의무는 누가 있냐면 그걸 주장하는 나라에게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아마도 피해 국가니까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주장을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인과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요하느냐 제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주의 의무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 즉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소위 상황적 에비던스, circumstantial evidence, 상황적 증거만 있어도 국제 판례에서는 이것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스매트 사건 경우에 국제 판례에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난 4월 13일 방류한 방류수도 2년 이후에 30년간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죠? 오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제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적인 가능성만 충분히 있어도 이것은 일단 사전주의 의무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전주의 의무 원칙은 물론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제 관습법으로 지금 유로피언 커뮤니티, 유로피언 유니언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국제 관습화가 되었다. 이 사전주의 원칙은 이 원칙이나 통지, 협의, 감독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사전주의 의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리오선언 15에서도 사전주의 원칙을 이렇게 인정했고요. 국제 판례 코르프 채널 케이스에도 사전주의 원칙을 인정했고 여기서 특히 정황,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정황만 있어도 circumstances evidence, 정황만 있어도 인과관계를 성립을 해서 의무 위반으로 벌써 이것이 1949년 코르프 채널 케이스입니다. 코르프 채널은 영국과 알바니아하고 그 해협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해협에 영국이 지뢰를 밑에 이렇게 놨는데 그 지뢰가 이래 가지고 사실은 알바니아의 쪽에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뢰에 의해서 사상자가 났다 안 났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어떻든 할 수 없었지만 상황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영국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방사능이라는 것은 다른 환경 오염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적 circumstances evidence가 이건 국제 판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1년이고 2년 후 해 2023년에 30년 동안 계속 방류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도 앞으로 이것이 확고하게 정부 정책으로 일본 정부 정책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상황적인 에비던스가 성립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국과 EC 쭉 했고요. 여기 국가들에게 절대적인 과학적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중요한 잠재적 환경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전주의 의무는 사전 방지 원칙보다 일본 지진 또 오염자에 유리한 전통적인 입증 책임을 여기서 요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여기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특히 이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특히 소비자 문제 들어가면 컨슈머에게 입증 책임을 맡겨놓으면 뭐 그이가 소비자 치지요.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 문제도 재정물 책임 같은 것은 이건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놨습니다. 제가 약방에 가서 약을 하나 사 먹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사망이 일었다. 그런데 그 약에 의해서 가족이 사망했다는 걸 내가 입증을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물 책임, 생산자 책임 경우는 입증 책임을 오히려 그 제약회사에다가 제약회사가 그것을 증명하면 면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방지, 그다음 사전 방지 원칙. 과학적으로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원칙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경성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국제 사회에서 할 수 있고요. 아까 런던 의정서 얘기가 나오는데 런던 의정서 물론 이게 런던 의정서하고 국제해양법 조금 다른 게 런던 해양 의정서는 정확히 말하면 선박이나 환경, 선박, 항공기, 오염 투기를 다루는 것이 런던 의정서고 국가와 같이 육상 오염이 이것은 이건 원래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또 런던 의정서 하나는 뭐냐면 그 환경오염 수준이 아주 고수준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상기 국제법 위반에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국제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일반 국제 환경법상 의무도 위반했고 유엔 해양법상 192조부터 194조가 전부 제12조를 다 위반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일본 국가기관의 원전수 방류 결정은 국제법 주체 행위고 상위 행위는 일본 국제법상의 의무와 특별국제법상의 의무, 해양법 해당으로서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일본의 위법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해양과 인근국가의 국민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것으로 충분히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예견이 된다. circumstantial evidence 있다. 국제 책임이 성립하는 국제법 주체가 불법 행위로 국제법 위반하여 상대방의 결정적 피해를 있을 경우 첫째, 국제법 위반상 검토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인근 국가의 국민의 결정적 피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필요, 입증은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가 해야. 그런데 국제 판례에서는 상황적 입증도 인정되어 있게 과학적 인과관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 해양환경 보존 제1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92조 237조에 해양환경보호와 보존에 관한 규정이라고 딱 되어 있어. 192조 이렇게 써서 이거 그대로입니다.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을 의무합니다. 그렇죠? 193조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을 의무에 따라 자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자, 194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각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면요.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유엔 해양법 273조에서 국제 책임을 위반했을 때 진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상계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일본 정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법을 처리할 건가? 쉽게 말하면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일본 국가기관의 원전수 방류 결정은 국제법 주체 행위고 상위 행위는 일반 국제상 의무와 특별국상 의무로서 국제법 위반 행위, 일본의 위법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해양과 인근국가 국민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것으로 중요히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게 제가 말씀드렸죠. 235조에 해양오염 보호를 이거 위반했을 때는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게요. 이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자, 여기에 쭉 있습니다. 이런 법을 다 위반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나겠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81년 유엔 해양법이 신해양법이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안국가의 관할권의 확대, 영해를
과거에는 3일이나 6회짜리인데 12회리, 배타적 경수 200회리, 연안부 관할권 확대하는 게 하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히 처벌을 법조화했습니다. 어떻게 법조화했냐? 해양 환경 오염을 엄격하게 처벌도 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해양법 재판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준호 교수가 초대 소장도 했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백진년 서울대학 교수가 해양법 재판소장 할 정도로 우리는 이 해양법 재판소에 해양법 재판관을 끊임없이 내고 어느 나라보다도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많이 우리는 여기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딱 시간이 여기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 관할권이라는 겁니다. 국내 소송은 A가 B를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그렇죠? 재판권이 성립돼서 부르잖아요. 국제재판은 특히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에 예를 들면 주권 국가니까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제소를 해도 B라는 국가가 이 재판에 응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 스페셜 아그리먼트랍니다. 지금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전에 우리 아사인에서 연세대학의 신희석 박사가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 제소법에 해가지고 오늘 중국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더라도 일본이 이 재판권에 응하겠다는 서명하지 않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좀 다릅니다. 국제해양법 여기 보면 얼마만큼 엄하게 해놨냐면 4가지의 재판을 해놨어요. 첫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이 해양법 재판소에 제7부에 따른 중재제도가 있고, 4번째 특별재판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 제소하면 1번, 2번 응하겠습니까? 관할권 동의하겠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안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 해양법 협약의 제7부에 따라서 중재재판에 우리가 회부를 하게 되면 일부 재판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재판이 성립돼서 본안 소송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해도 2023년에 우리가 2023년 자기가 강요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때쯤 되면 만약에 제소를 한다. 이거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안 소송이 나오려면 이게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릅니다. 본안 소송 기다릴 때까지 이 방사능과 관련된 해양 오염은 여기 지금 정확히 보니까 200일 넘으면 대한해협에 다가온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죠? 예.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잠정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소위 인트림 메저스,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조치를 통해서 응급 소위 국내법으로 말하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서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실제 여기에 4가지 나왔습니다. 여기 막스 프랑크 케이스 해가지고요.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혼합선 화물 대치기 공장이라는 것은 영국이 셰필드라는 거기에다가 그 핵 처리 대처리 공장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재건축을 하니까 아일랜드에서 재건축을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영국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할 수 없이 이것을 바로 이 중재에 맡겨가지고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반드시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요구대로 위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잠정 조치를 통해서 영국은 아일랜드에게 이러이러한 핵오염에 대한 위험성의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정보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잠정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대응 방안 유엔 해양법 제7조 중대자본 제소가 강제분쟁 절차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관할권에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가 제소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286조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강제분할 절차. ICJ 관할권은 당소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ICJ 관할권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우리가 말한 한국에 있는 유엔 해양법 재판소 자체가 지금 관할권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사실은 재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중단 잠정 조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290조에 최종 판결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가깝고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협정 체결도 이 차중에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염수 방출과 피해 발생 가능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 치밀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능 환경오염은 중앙입증으로 충분하다. 코르프체런 케이스의 국제 판례도 꼭 과학적 인과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성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가 일본이 2011년에 했을 때 2013년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해양 수산물 검수 조치를 했을 때 일본이 우리를 WTO에 대해 제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본이 이겼고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아주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IAEA 검정 참여, 관련 국제기구 참여 얘기해줘요. 이건 어떻든 우리가 좀 유감스럽지만은 이 IAEA와 미국이 IAEA는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미국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관련 기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이 환경 문제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 구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대세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면 유스코겐스 강행 규범을 위반하는 거다. 세 번째, 사전주의 업무 원칙은 국제 관습법 위반이다. 그리고 82년 유엔 해양법은 특징이 해양 관할권 확대 플러스 해양 오염 규제. 우리 지구가 3대 7이잖아요. 해양이 7이잖아요. 이 해양 오염 규제를 법 제도적으로 굉장히 강화해놨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해양법 제7부에 따라서 바로 중대를 맺으면 자동적으로 관할권이 성립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잠정 조치를 요청하면 이건 국제 판례에서 이건 받아낼 수 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입증 책임인데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꼭 환경 문제는 요하는 건 아니다. 이건 이미 콜프 채널 케이스에서 증명된 바가 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대부분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13일 날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현재 한 125만 톤 정도 보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정화 작업이라는 걸 했지만 72% 정도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 이 배출 기준은 일본에서 정해놓은 배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 핵 물질들이 있다. 삼중수나 탄소 14 이런 부분들은 잘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아까 72%가 이런 초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71%의 의미는 정화 작업을 해도 또 걸러지긴 하지만 잘 걸러지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오염수라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후쿠시마 사고 발생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해결료가 녹아있는 상태를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순간에도 오염수는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냉각수를 주입하게 돼 있고, 여기에 빗물이라든가 지하수 그리고 이 원전 내부에 계속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뒤섞이면서 계속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녹아내린 해결료를 끄집어내고 이 원전 안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 다 제거해야만 문제가 사라지는데, 그게 언제 사라질 것이냐라는 것들이, 그게 언제 해결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여전히 미지수고, 일본 목표를 따라서라도 2030년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염수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오염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 물을 또 이런 탱크로 회수해서 정화 작업을 했다라는 문제지만, 과연 여기에 이 처리된 오염수 말고 정말 여기에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고 빗물이 흘러나오고, 또 이 바다의 차수벽, 동토 차수벽을 지금 설치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시스템이 완전하게 한 방울도 안 새어나가고, 혹은 여기서 다 오염수의 이 처리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느냐 자체도 저는 좀 의심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지하수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있는 거고, 이 동토벽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게 뭐 다른 엄청난 장치가 아니라 이 얼려가지고 바깥으로 잘 못 나가게 만든 벽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몇 차례 동토벽 자체가 가동이 잘 안 돼가지고 오염수가 처리되지 않은 그대로의 어떤 물들이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나간 적도 있었고, 과연 근데 이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오염수 처리 과정과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건 되었고요. 지금 일본이 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보관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보관 장소가 없다라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동안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와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후쿠시마 지금 원전 부지 인근에도 오염수를 더 보관할 장소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일본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염수가 그러면 바다로 나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가 되거나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바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질문을 참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데, 얼마큼 나가는지,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가는지, 또 그게 그냥 한 번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넘게 장기간 방출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는 그렇게 해본 역사도 없고 그렇게 해본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우주월 해양연구소에서 연구를 보면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물의 더 축적이 농축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저토나 이런 데는 더 잘 농축이 된다라는 또 그런 문제랑 또 잘 결합이 돼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우리 바다에 올 거냐라는 문제는 이미 뭐 상식적으로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올 거냐, 양이 얼마나 올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대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얼만큼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태도에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할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뭐 아니면 이렇게 내보내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걸 하면서 이런 대비 자체를 저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재판을 하든 국제사회에 대응을 하더라도 또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비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후쿠시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염을 인지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충분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보면 우리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조사만 봐도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만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들에서 더 높은 세슘 검출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일본 정부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뭐 우라옥에서 세슘이 500베크렐이 검출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라는 것 자체는 이 지금의 현재 있는 오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거 자체로만 지금의 오염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원전에서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라고 보여지죠. 요약을 해보면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은 가장 크게는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장기 보관이라든가 고용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패한 정화 작업을 가지고서 이걸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삼고 있다라는 점이 또 큰 문제고, 그 과정 자체의 어떤 정보가 지금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정보 말고는 제대로 된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거조차도 사실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희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희석을 한다라는 거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그냥 물에 타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오염은 그대로 바깥으로 다 나간다라는 문제고요. 또 이게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행위고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평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로 내보내는 것의 위험성인데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염이 됐다, 토양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오염된 부지를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바다로 나가게 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주변 국가 아무런 협의를 안 하는 30년, 40년 동안 125만 톤, 또 앞으로 늘어날 그 양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내보낸다고 하면서도 주변 국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변국의 반응은 뭐 아까 앞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은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고요. IAEA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 입장은 IAEA가 충분히 낼 수 있는 입장을 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이든 제철이든 서로 뭐 핵폐기물을 그동안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해서 버려왔던 관행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에서 반대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쿠시마 현 기초지자체는 70%가 이 문제를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도 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많은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뭐 이 문제에 원칙적으로 되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일 양자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대응해 왔던 것들을 보면 저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나라는 것조차도 사실 잘 안 드러났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일 양자 협의체 이것도 뭔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하고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사회를 좀 만나고 어민들도 만나고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묻는 과정이 너무 없는 게 좀 답답하고요.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고 각계가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 그리고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강력히 벌여내고 있고요. 5월 26일 날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을 발족시키고 앞으로 강력한 행동들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공동행동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에 있고 세계 해양의 날이 6월 8일에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저희가 6월 2일 날 일본을 비롯해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국제 공동 행동을 할 계획이고요. 국내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 등을 비롯해서 여러 행동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 요구는 이렇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를 하는 건 물론이고 관련한 정보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촉구하고요. 미국과 IAEA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중단시키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걸로 인해 사실은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원산지 표기 강화나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국내 수산물 소비 대책들도 같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정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두 분 그리고 투표자 네 분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장희 교수님께서 과연 이게 국제법에 해당되느냐라는 말씀하셨었고 해당된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것 중에서 또 특히 또그 특별법 사안들이 있느냐 여기에서 유엔 환경법 협약을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또 거기에서 또 환경협약뿐만 아니고 미국 선언까지 또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과연 그런 이게 국제법을 다루려고 하면 그 주체가 과연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체 액터로는 가능하다 얘기가 있었었고 또 그럼 과연 이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과학적이지 않아도 상황적 증거가 있으니 이거는 또한 우리가 제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과연 이게 관할권 이슈들이 있는데 관할권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때 국제해양법 제7부속서에 따른 거기에서 구성된 어떤 중재재판소 거기에는 관할권이 없어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본안소송 우리가 제소한 이후에 본안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잠정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리고 또 이런 국제사안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안재웅장께서는 여러 일본의 반응 그리고 우리 한국 시민사회 반응 이런 것도 주셨고 특히 우리 한국 정부가 어민들을 만나서 또 시민사회 단체를 만나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풍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네 분이 말씀하실 예정이 있으신데요. 전국 연안어민연합회 정책 집행위원장이신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님이신 유영순 국장님 그리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조한정은 활동가님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주재준 위원장님 네 분 순서 저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각 분은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멀리서 오신 우리 김영철 위원장은 5분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전국연안어민연합회 중앙집행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일본은 평상시 해양 쓰레기 등 바다를 비교적 잘 관리한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 방에 훅 간다는 것이 현실화된 지 오래된 얘기입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쓰나미와 후속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이다. 바다를 매개로 먹고 사는 일본 민족이 바다를 버린다면 바다는 어쩔 것인가? 그것은 일본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일본을 버린다라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 제로에 대한 완전한 입증에 자신 없으면 방류 결정을 멈춰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이 해양 환경 문제와 국제 인권 문제 침범이다. 무모한 방류, 원전 오염수는 바다 쓰레기이다. 원전 오염수 이놈들은 검문 검색도 비자도 없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돌고 다닐 것이다. 이런 오염수를 누가 막을 것인가? 우리 어민들에게는 어건 포기요 생존권을 말살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이 혹여 방류수를 내보는 순간 일본 바다는 물론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나 국제사회는 일본의 추악한 형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일본 자국민 보호를 위해 또는 경제성과 편의만을 위해 전 세계에 피해를 준다면 국제 도발이며 전 세계 환경 침략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일본의 그런 형태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바다에서 생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죽여가면서 살아가려 한다면 비굴하기 그전 것입니다. 오류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어 우리가 섭취한다면 내가 버린 쓰레기 수산물 되어 식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바다 오염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반대를 위해 전국 어민 등 현황 활동은 4월 19일
여수, 거제를 시작으로 5월 30일 현재까지 통영, 평택, 목포, 창원, 부산, 울진, 속초, 완도, 울릉도, 남해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시군에서 1,500여 척의 어선과 1만여 명의 어민이 참여한 해상 시위를 진행하였고, 육상 규탄 대회는 4월 16일부터 고흥, 제주를 비롯한 전국 51개 시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어민들이 8,000명 넘게 육상 규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오늘 지금 현재 31일 현재 전남 광양에서는 80여 척의 어선과 250여 명의 어민들이 해상 육상에서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국제행동날에는 경남 통영에서 100여 척의 어선과 400여 명의 어민들이 함께 행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일에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적인 해상 시위 및 규탄 대회를 진행한 것은 생존권과 미래를 위해 바다를 바꿔나가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해나가는 어민들의 분노가 어떠한지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어민들은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약청을 비롯한 국내에 검증 가능한 기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일본이 끝까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바다에서 땀 흘려 열심히 조업한들 어느 국민들이 수산물을 식탁에 올릴 것이며, 그날부터 대한민국 모든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및 수산업법 관련 어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위해서는 해수부 주관 광역단이 어민 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해수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여파로 인하여 FDA에서 건강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국내 수산물도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폭락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과 우리 수산물 대형하기 캠페인 등 대대적으로 대책이 차원에서 진행하길 제안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제리 공동행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단법인 전국 연안 어민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폐기 시까지 필사직생의 각오로 우리 바다를 우리 어민들이 앞장서서 지켜나가는 데 공동행동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레생협연합회 드레교육활동센터 이동상 부장입니다. 생협은 처음 태생부터 이제 조합원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생산자의 건강한 건강권과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생산비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하고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먹거리와 관련된 관심들은 어느 누구 어떤 단체들보다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그때 굉장히 이제 큰 충격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드레생협에 방사능 먹거리의 기준치들을 마련을 하고, 지금 우리 정부 기준치보다 훨씬 더 아래, 우리 정부 기준치는 세슘 같은 경우는 6kg당 이제 100베크럴 정도 되는데, 저희 드레생협 생협 진영 같은 경우는 1kg당 어른 같은 경우 7.4, 영유아는 3.7베크럴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치의 그런 안전 기준을 두고
저희는 먹거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13일 날 이제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 순간 저희는 또 다 같이 또 이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안전한 식탁에 대한 이제 걱정뿐만이 아니라 저희 생산자분들 중에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다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생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영향들까지도 이제 굉장히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생산자분들 역시도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사태로 인해서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먹고 있었던 김치찌개를 한강에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물을 섞어가지고 한강에 방류한다고 김치찌개 오염이 없어집니까? 똑같거든요. 똑같은 그런 오염들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되게 그냥 희석시킨다라는 의미로 오염 자체가 이제 그게 희석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언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아까 안재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쿠시마에서 500베크럴이 넘는 그런 우럭이 잡히고 그런 방사능 아직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금 계속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방출이 되는 순간 20년, 30년 동안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의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이고 그 바다 생태계가 위험해지면 지구 자체가 위험해지는데, 그런 바다 생태계 자체를 오염시키는 이런 오염수 방류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 전 국민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레생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자마자 저희가 두레 저희 함께하고 있는 생산자분들과 공동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 성명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수산 가공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생산자분들께서는 이번 주서부터 저희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욱더 이제 저희 조합원들하고 저희 생산자분들,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일본 생협들하고도 이제 계속 교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생협 내에서도 이제 원전 오염수와 관련돼서 이제 반대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국제적인 연대들을 좀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도 계시고요. 정부에 계신 분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를 저는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로 특수에 나서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류가 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방법들을 좀 동원하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한정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4월 13일에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공식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전 세계를 향한 핵태어 선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너무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르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병들어 죽고 삶의 터전 모조리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고 또 우리 후대, 미래가 사용하는 그런 바다인데요. 그런 귀한 바다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 되는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과 너무 가까운 나라로서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방사능 오염수가 7개월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와중인데요. 제2의 임진왜란이다, 제2의 한산도 대첩이다, 모두 어민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필사즉생의 마음, 그 각오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 자국에서도 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지구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정말 들끓어 오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인디애나폴리스, 워싱턴, LA, 시카고 각지에서 함께 나서고 계시고 5월에는 382개 단체 그리고 개인이 연명한 규탄 성명서가 실제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국민분들의 많은 후원 사랑 그리고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꼭 승리해, 이렇게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농성장을 지켜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들끓어 오르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 국민분들 품속에서 저희 투쟁도 굉장히 뜨겁게 전개됐었는데요. 오늘 자른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지만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 삭발을 한 대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삭발을 했고 그리고 또 농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국민의 뜻이고 좀 바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어떠한가를 보면은 너무나도 미국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 아나무이 이런 말이 너무 찰떡일 정도로 일본에게 들어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도쿄올림픽 불참을 좀 선언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도쿄올림픽에서는 전범기인 우길기를 공식 응원기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홈페이지에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인 것처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지역에 지금 경기장을 세우고 선수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주와 또 우리 국민인 선수단들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발제를 해주셨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허용 기준 10배에 달하는 그런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국민분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나날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물 전면 금지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또 우리 국민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그런 조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정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년 대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5월 15일 기준으로 농성장은 정리를 했지만 1인 시위, 기자회견, 혹은 코로나 그런 방역수칙에 근거한 집회 등은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좀 싸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9년 노데펜 운동이 정말 일본 정부에 가했던 그런 타격을 저희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일본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불매 운동 또한 적극적으로 좀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은 최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발족을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체와 더 많은 국민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서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가열차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연대를 하고 또 정말 국민분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가득 받아 안고 또 어민분들의 필사즉슨 이 각오, 이 마음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저지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또 정부와 국회에 많은 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방류 저지 행동의 주재준입니다. 제가 다양하게 5가지 정도 짧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26일 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 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단체인데요. 6월 2일 날 경남 지역이 발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오늘 광양에서 해양 시위하고 부산 지역까지. 그래서 쭉 아래로부터 쭉 올라오게 되면 시간에 한 200~300개 단체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어저께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녀왔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여파에도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연안부두는 북적였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해양수 방류 발표가 나고 나서 지금 너무나 한산하다. 그리고 함께 소금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이런 게 국민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대응이 좀 적극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이 한일 양자협의체 관련해서요. 저희들은 입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한일 양자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증가 만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양자협의체가 아마 구성 검증체계 이런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6월 13일에 영국에서 G7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양자협의체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그때 졸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6월 2일 날 국제 행동의 날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6월 2일뿐만 아니라 6월 13일 전후에서 공동 행동들을 좀 전개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학생이 조한정은 학생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행동이 노재팬 운동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9년 활동에서도 노재팬 운동이 아니라 노아베 운동이었거든요. 아베 규탄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한일 간의 양심대로 민주화 세력들이 연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일본과의 연대, 특히 일본에서의 환경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하면서 이 방류 저지를 활동을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것도 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국회에 요청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 제가 보니까 국회 결의안 채택부터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모임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게 2, 3년 후에 그래도 강요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의 검증체계, 우리나라 안에서의 검증체계 된 행동들을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원래 12시까지 기획돼 있죠? 유동수 차장님. 저희가 10분 더 쓸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럼 저희가 10분이라도 저희가 좀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고요. 아까 발표해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주신 네 분이 계시는데 질문 시에는 소속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분께 질문하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신 분 있습니까? 네. 혹시 회장님이시죠? 김동식 회장님. 연합노동협회. 마이크 주십시오. 충남에서 올라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도난자를 만들어주신 단체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국연합 회장 김동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토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명찬 집행위원장님이 하시는 내용은 우리 전국 연합업인이 갖고 있는 지금 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 어업인들 힘으로서는 참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저 입장도 그걸 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바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든 바다에 생존한 동식물을 해보면은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이 먹고 전 세계인이 먹는 먹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어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문제를 조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국회가 강력히 이 문제를 추진해서 국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전부 손잡고 하나 되어 일본 원자력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는데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성분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우리 예, 김효철 대표님. 네. 저는 안정수입니다. 너무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전문가 분들의 그 고전은 구체적이고 또 배울 점이 아주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국민행동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중심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또 힘도 더 세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민 행동으로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저지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권역별로도 이 공동행동을 출범하시고 또 전국적으로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회의원들도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제안서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드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서 반대할 것으로 좀 전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11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단체들이 제4회단체들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설령 당론으로 이 부분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결정하지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당이 반대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300명의 의원들한테 함께 하자라는 국민행동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서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어민들과 관련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그 건강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도 공유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안돼 광역하고 기초 다 합하면 정당을 떠나서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광역하고 기초의원들한테도 이런 제안을 해서 함께 동참을 시키는 게 범국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은 몇천 명이 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협의체가 있습니다. 광역의원 협의체가 따로 있고요. 기초의원 협의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 회장 대표나
조직이 따로 있어서 그 조직에 이 안을 제안하면 그 조직이 알아서 다 동의를 번역별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서서 책임지고 활동을 좀 해드리고 어차피 이 오늘 토론에 참여를 한 입장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제지하자는 그 결의문을 제가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써서 의원님들한테 공동으로 발의를 받겠습니다. 조만간. 그러면 여야 의원 300명한테 제가 다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고 결의하자, 이것을 결재하겠다는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장희 선생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옛날부터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활동하시는 거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국제법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그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이장희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소를 하는 것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순서할 수 있는 길인지 제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좀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철 대표님. 두 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자료를 주실 것 대단히 감사하고 위원님들이 될 테니까 잠깐 좀 제가 이제 비상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또 제안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해양 방류 결정을 한 것은 경제 산업성이 중심이 되어서 해양 방류 결정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도쿄전력은 곧 해양 방류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동일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에 이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양 방류 결정을 인가해 달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NRA가 방류 결정, 인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실행에 나가게 되는데 금년 중 1년 내에 그것을 결정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는 각종 해양 강화된 해양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양 환경 영향 최소한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로 앞으로 이제 그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 양현영 위원님이나 두 분 의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 NRA가 그런 인허가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는 일본 자체도 우리나라의 과기정보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그 해양 방류의 위험성이라든가 그 처리 절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의원간 교류가 매우 단절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두 나라의 공통관심사이기도 하고 두 나라 국민과 어민들의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동 국회 관련 어떤 상의를 통해서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그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함께 짚어낼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하시면서 일본 의원들과도 좀 주위에 그 폭을 넓혀주시면 어떻습니까? 대응의 폭을 말씀드리고 일본 외교가 힘이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개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론적 정보를 움직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국제 원자력 그 안전 관련 기구에 나가더라도 일본이 상당히 자신들에게 호응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다고 그러고 TPC로는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서도 계속 이민자 관련된 국내의 어떤 여론 지도랄까 또 이해관계 방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자기네 그 논리를 계속 좀
조용히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1 한국 대사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번에 어떤 그런 교수님 민간의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두분 의원님께서 좀 주1 한국 대사관의 역할도 많이 촉구를 해주시는 것이 또 부산 일본 대사관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파악하시면서 저거는 이제 못지않은 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네,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희 국회에는 한일 원정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원정회의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국제 교류가 거의 다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일 원정회 원은 소속 원은 아닙니다만 국회 내에는 한일 원정회 회장님이나 의원들하고 한번 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주일 한국 대사인 강창일 전 국회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이니까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를 모색을 하고 또 이 사회단체 대표 분들에게도 내용을 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자체 국민행동을 강력하게 구성해서 액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진보적이고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단체들과의 연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 국가들의 또 호주나 네덜란드까지도 우리 그 사회단체들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연대를 모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들이 국민행동이나 어떤 항의나 시위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상. 근데 처음부터 아예 이 국제연대에 대한 연대를 강하게 하고 이 활동을 우리가 같이 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에 한 분 계신데요. 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 국회 앞, 일본 아베 수상 관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매일 시위하는 걸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몇만 명이 모여갖고 일본 사회가 모여서 일본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결론은 일본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기 일본 그 정치사회에 대한 기대도 그닥 크지도 않고 저는 일본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높지 않게 보고요. 결국은 미국 국제사회연대, 미국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미국도 결국은 외교적으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트럼프나 다른 사람들처럼 결국은 미국 유권자들, 미국의 이익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도 언젠가는 그 방사능의 피해를 받게 될 건데 거기는 어업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그 입장을 전달해서 일본에 이거를 막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해외 국제에서의 그런 그 체면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가운데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또 그걸 못해요 스스로. 일본의 말씀처럼 아시다시피 일본의 다양한 그런 로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피해를 보는 수산업계들을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냉정하게 가장 빠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네. 단상에서 지금 단상으로 저희가 마이크를 돌리기 이전에 프로에서 세 분이 말씀해 주셨고 양현영 의원님 한 말씀 있으십니까? 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단상에 계신 6분들 저희가 한 1분씩 저희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 제역부터 양쪽하시기로 하죠. 주제를 먼저 하십시오. 예, 양정숙 의원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성공하고 반영해서 사업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또 한일연대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의 한미연대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연맹 랄플레이더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단인데요. 저희 시민사회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른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잘 살려나가는 운동을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원칙을 잘 세우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탈원전을 어떻게 좀 더 분명하게 갈 거냐라는 원칙들을 잘 세우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계속 되는 게 기준치 논쟁인데요. 오염 자체를 어떻게 줄일 거냐, 나가지 않게 할 거냐라는 원칙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자 말씀도 청년 계시는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걸 좀 시민사회에 몇 가지 가닥을 잡아 필요하다.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 정부도 상당히 참 이제 성숙된 단계에 왔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랍이라는 것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일본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반대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해가지고 도쿄 제소회가 이겼습니다. 상당히 이겼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바로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산물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관련했을 때 일본이 WTO를 해서 제소를 했지만은 1심에서는 일본이 이겼지만 2심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지만은 저 생각에는 우리 교민들 모두 또 다른 방식으로 보고를 해주면서 이런 불매 운동 같은 거 상당히 저는 일본의 그 국가 위상도 상당히 좀 이렇게 디그레이드하는 그게 되지 않나. 사실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일본 성노예 연구 아닙니다. 밀리터리 섹슈얼 스테이트 바이 자폐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젊은이가 자꾸 저를 접근해서 심리적 과학을 연구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정부도 사실 조심스럽죠. 국제사회재판소에 재판관이 15명이고 우리가 해양권 재판소는 우리가 재판관이 계속 소장돼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리로 봤을 때 일본 위안부 문제는 96년에 제네바 일본 이사회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본이 저걸 버티고 있는데 일본에도 상당한 지식인과 양심 있는 엔조는 이 문제를 국제시키면 일본의 국격에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다. 일본이 지금 노리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라든가 상당한 큰 걸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본군 선거의 문제 법은 가는 이번에 이런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그보다 더 폭발력이 크다. 이런 일본군 선거의 문제는 한일 간에 있던 과거 신빙 범죄 관련된 두 나라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거는 두 나라 문제로 출발을 했지만 상당히 느껴지는 보편성, 물론 전자도 안 뚫는 범죄라는 면에서 있지만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배치되는 행동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여기 이번에 의원님도 계시고 양경수 의원님 공교롭게도 양심이요. 그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한번 문제를 의원님들을 넣어야 이런 여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하시고 우리 또 행동도 나섰다 하니 이것을 조금 더 시민사회에 조직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많은 단체들이 여기 호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내공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논리는 저는 국제법 논리는 충분합니다. 이 이상 더 이상 제가 여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하고요. 이번에 아마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일관계 내에도 경제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조금 적극적으로 났으면 저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한일관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발표하신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 단체에 대해서 단체가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나서는 거 상당히 공부가 되고요. 적극 학자로서 도움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부 국제에서 관련된 국제에서 이런 토론회가 좀 참석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끝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 올해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제 벌이는 어떤 욕심 그런 걸로 인한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가 다시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구환경 전체를 미친다는 사실들을 저희는 다 피부로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환경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더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해당 국가, 인접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 어떤 투쟁을 전개해 나가든 간에 전 연대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 너무 소중하고 특히 이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 전 지구적의 문제이다. 정말 모두에게 핵 테러를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국제연대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대사관 면담 요청도 계속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그리고 다양한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정말 이건 함께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대가 너무 필요하고 해 나갈 예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의원분들이 계신 만큼 청와대와 국회의 그 역할이 너무나도 지금 소중하고 너무 필요하다. 특히
이 정부가 또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이고 이 국회가 그런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인 만큼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의원분들이 또 앞장서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은 무조건 해야 된다.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과 또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또한 선포해야 한다. 또 국민분들의 또 염원이고 뜻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저희 한국대학생 진보연합도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연대해서 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무태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일본 의원들을 압박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국의 어민과 일본의 어민 다 같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농민, 일본의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생협, 일본의 생협이 다 있으니까 다 이런 데 같이 연대를 해서 무력하지만 일본 사회가 움직이지 한다 하더라도 일본 의원들을 압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공동행동도 외교부를 만나서 재해배상 역할 이런 것들 저희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단체들 통한 압박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쪽에 흘러가는 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 단체들 저희가 중심을 좀 연락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같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장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국제법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국제법과 제도를 통해서 아까 언론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한국 사회가 저는 좀 이번께 좀 잘 준비하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토론을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 많이 드리고요. 우리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말할 때마다 저희가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No one left behind라고 즉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말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방사능오염수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 어느 누구도 마셔도 안 됩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누구도 마셔서는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본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 나갔으면 좋다고 보고요. 오늘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이장희 교수님 그리고 안대근 국장 그리고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그리고 참석에 끝까지 참석해 우리 모두 한번 박수 치면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